17일간의 올림픽은 끝났지만 한반도에는 평화 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서로 대화 가능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관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문 대통령과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의 비공개 회동에서요. 비핵화라는 말도 나왔고 또 북한 측에서 북미 대화에 용의가 있다라는 그 말이 나왔죠. 한반도 정세의 진전, 일보 전진이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겠죠. 일보 전진이 아니고 중대한 예. 국면 전환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김여정 때문에 너무 시선을 좀 뺏기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2시간 40분 동안 식사를 했거든요. 네. 통역도 없이. 예. 그럼 그때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공개되지 않은, 저는 뭐 비핵화 얘기도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이 다시 평양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김영철이라고 하는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 답을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김영철 일부 이제 천안함 사건, 대남 강경 도발 때문에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예. 일부러 그 점을 노린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김영철은 2009년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 정찰총국장으로 등장을 해서 예. 현재까지 김정은 측근에 남아있는 가장 고위직 인사입니다. 예. 모두 지금 다 몰락했거든요. 네. 예.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근데 김영철만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최고 수장이고 이성곤을 대동하고 지금 대남 라인이 모두 내려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김영철이 하는 말은 김여정이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고 예. 구체성이 있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김정은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예. 그건 지금 복기를 해보면 북한식 동결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예. 더 이상 핵실험, ICBM 발사 안 한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확대와 그다음에 북미 대화의 장을 열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대화는 아니죠. 예. 이 두 축으로 지금 북한식 출구 전략이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은 매우 중대한 국면 전환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2단계 구상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결 그리고 이후에 핵 폐기.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제안을 북한 측에서 일정 정도 수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아직은 지금 이제 뭐 통일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제 비핵화 얘기도 들어있고 수용했다는 얘기도 들어있는데 예. 이제 비핵화 얘기는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 수용했다는 거는 북한에서 김영철이가 한 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거죠.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핵화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올리는데 예. 사실 북한이 핵을 얼마나 어렵게 개발했고 예. 김일성부터 특히 김정일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한 핵이 아닙니까? 네. 예. 그럼 비핵화라는 거는 그 목숨을 지킬 무기를 내놓는다는 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비핵화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남북관계 대화 속에서 핵심 키워드로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비핵화를 남북 또는 북미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느냐가 지금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비핵화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는 게 자기들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그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앞으로 만나는 모든 대화들의 비핵화가 핵심 키워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그 않습니다.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예. 어쨌든 북미 대화에 용의가 있다라는 말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이런 대화 의지 표명으로 우리 정부도 좀 바빠진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이미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듯이 지금 남북 관계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러면 북미 대화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예. 그럼 결국 우리 정부가 하는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쪽을 초기 단계, 지금 김진무 박사님 말씀대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는 아니죠. 그러나 북미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핵을 의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두 분을 다 논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분야에서는 지금 이제 군사회담,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 민간 기울이 이 부분이 있는데 네.
군사회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군사 당국자회담을 열게 되면 당연히 한미 군사연습을 북측에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고 예. 우리 측에서는 비핵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제가 충돌하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군사회담을 열어도 실무 수준으로 갈 것 같고 예. 그러면 남아 있는 건 이제 고위급 회담 정례와 그다음에 이산가족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지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 정도 규모의 방남단이 와서 뭔가 선물을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산가족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아마 12명 탈북 여정업원 건 같고 아마 이걸 그 연관시켜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교류죠.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남북 관계 훈풍을 이어가는 게 지금 북한의 요구거든요. 네. 예. 그럼 상징적인 민간 교류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겠죠. 아마 내일 이제 이 김영철 대표단이 이제 돌아가면 아마 부분적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내용들이. 자, 남북 관계는 이제 이런 향후에 기본적인 일정한 로드맵 정도가 나올 겁니다. 어느 네. 정도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북미 관계에서는 지금 비핵화는 아니지만 미국도 지금 문턱을 많이 낮췄거든요. 예.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탐색 대화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은 강하게 부정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마 이번에 따라온 최광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 그다음에 앨리슨 후커 미국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만났을 겁니다. 네. 만나서 예. 양측 간의 이견을 조율했을 거고요. 초기 대화에 대한. 그러니까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조율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를 같이 가져가는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떤 예. 대화가 나오게 되는지는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좀 본격적으로 북미 대화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금년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어쨌든 남북 관계를 먼저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로 끌고 오는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어떤 정책 방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남북 관계 진전이 될 가능성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벌어지니까 미국에서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오는 거죠.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 관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실 이 문제는 사실 단순하게 미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북한이 핵 도발을 하면서 저질러 놓은 많은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이 한반도를 보고 있어요. 네. 예. 남북관계 개선이 절대 먼저 갈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결국 그러면은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같이 가는 건 가장 좋지만 어쨌든 북미 대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가교 역할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필수 조건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번에 김영철이 내려왔으니까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점을 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군사회담을 이제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많은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다른 개성공단 문제, 다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군사회담만 했단 말이죠. 그럼 군사회담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한미 이간입니다. 한미 간의 갈등이 가능한 한 촉발이 돼서 네. 서로가 일치되게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못 걷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군사회담을 열어야만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논의할 수 있고 그 신뢰 구축이 논의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한미연합훈련이 아하. 남북 간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연히 한미 관계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 뭐 어떤 분도 그 뭐 한미연합훈련 중단 얘기를 벌써 이미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회담은 반드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김진무 의원님의 이런 전망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제 약간 다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상당 부분 이제 공감은 하지만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서 죄송합니다.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 때문에 논란이 됐잖아요. 예. 네. 저희가 들은 첩보로는 그것 때문에 평양에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답니다. 예. 왜 남북관계 훈풍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쓸데없이 일을 벌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북한의 정책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이간이나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확 끌어당기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론 이제 의도는
이런 대북 제재 전선을 이완시키려는 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곤란해하는 의제들을 꺼내거나 우리를 압박하거나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여건을 먼저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곤란스러운 의제들을 꺼내고 우리를 압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남북 관계 물꼬를 트면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나머지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미 관계 이간이 뭐 내심 있기는 하더라도 예. 그걸 주요한 목적으로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조금 논쟁보다는요. 조금 제가 부연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핵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예. 작년 7월달에 베를린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구조,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핵심 키워드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다음에 그 휴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입니다. 예. 이제 그것을 북한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내세운 거는 남북 관계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진전이 되지 않는 바람에 남북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정부의 인식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남북 관계에서 군사적 문제를 논의하고 신뢰 구축 조치를 서로 합의해 가는 과정이 예.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그 미북 관계나 아니면 그 우리 대국민 그 이제 국내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을 김정은이 오히려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군사회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한반도 정세의 두 축은 남북 관계 개선과 또 북미 관계 개선, 북미 대화인데요.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의 방안으로는 뭐 군사회담도 있을 수 있고 고위급 회담도 있을 수 있고 이산가족 상봉 등의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뭐 교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어느 게 먼저 이루어질지 그거는 사실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단하기는 그렇죠.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다시 한번 좀 본래 정말 중대한 진전이라고 우리가 봤던 부분, 북미 간의 대화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좀 더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 문제는 북한의 의지인데요. 그동안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핵 문제를 놓고 의제로 삼자는 미국 측과 핵 문제는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의 입장이 충돌하면서부터 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좀 전향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북미 양측 모두 상당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만 선행동 후대화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비핵화 의지만 밝히면 대화한다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예. 물론 이제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지만 이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변화거든요. 네. 예. 북한도 역시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의제는 말 안 했지만 물론 북한의 의도는 핵 보유를 한 상태에서 평화 군축 대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충돌이 돼서 사실은 대화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양측이 모두 만나겠다라고 말을 했고 예. 또 김영철이라고 하는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 와서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물론 의제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양측 모두 상당한 정도로 이 대화에 대해서는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탐색대화는 열릴 겁니다. 이번에 예. 왔던 최강일 부국장 그다음에 앨리슨 후커 보좌관이 예. 아마 탐색대화를 열기 위한 이미 뭐 만났다면 그게 탐색대화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이 본격적인 탐색대화를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과 의제들을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적어도 매우 긴 지루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겠지만 적어도 협상 국면으로는 진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한미 연합훈련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한미 훈련이 재개가 된다면 북한이 이 평화 기조를 좀 깨뜨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북한이 그거는 북한이 왜 나왔느냐? 왜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이렇게 하려고 적극적이냐? 지난 몇 년 동안의 북한 행태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네. 너무 적극적이니까. 예. 그럼 이제 그 나온 게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듯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냐? 제재가. 그렇다면은 연합훈련을 하든 말든 북한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자기들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다운시키고 그리고 남북관계나 미북관계를 가져가겠죠.
근데 그것이 절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국하고 미국의 태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예. 이런 의도라면은 예. 연합훈련을 빌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한번 나와서 찔러봤는데 자기들한테 너무나 불리한 조건만 자꾸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겠죠. 예.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지금 온 사람들이 대화를 저 실무자들께서 대화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이 미국과 섣불리 대화를 시작했다가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 손에 칼을 들고 협상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협상의 요구 조건이 굉장히 높아요. 많이 낮췄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핵화라는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한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에 대한 전술이 뭐냐면은 어쨌든 미국과 간접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남한을 가운데 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미국은 칼을, 우리는 대화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가능한 한 지금 간접 대화를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간접 대화를 최대한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면은 전환됐지만 금방 뭔가 어떤 새로운 해결점이 나서서 북미 간에 만나서 잔치를 벌일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비핵화죠. 북미 대화의 의제도 당연히 비핵화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적대 행위 중단을 줄곧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까지도 이제 그 목표에는 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적대 행위 중단 문제를 얘기를 했을까요? 북한 저는 측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군사 연습은 거의 100%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연기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어요. 다만 규모는 기술적으로 줄어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아시아에서 이 코브라 골드 훈련 2월달에 이제 3월이 우리 훈련이거든요. 4월 이글과 키리졸브, 4월이 발리카탄이라고 필리핀으로 넘어가는데 이 일정이 지금 꼬였기 때문에 예. 미국이 의도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는 줄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공세적인 성격을 조금만 줄인다 그러면은 북한이 반발하겠지만 이게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청와대동에서 그런 이견들을 끄집어내서 아마 상황을 악화시켰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이제 가장 달라진 점은 뭐냐면 엊그제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최대 규모의 또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대화라면 공세를 좀 압박 공세를 줄였는데 지금은 대화가 진전되지만 압박 공세는 더 커지거든요. 예. 예. 이 다음 단계는 해상 봉쇄예요. 예. 할 겁니다. 만약에 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의 숨막히게 압박을 하면서 북한을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화의 수위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만약에 해상 봉쇄까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북한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군사훈련이 아니고 해상 봉쇄입니다. 예. 그걸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까지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 채널을 열어놨지만 정말 숨가쁘게 압박 강도는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는 일단 상황을 안정시키고 출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이나 의제들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오히려 자기들이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당근 대신에 채찍으로 북한을 대화회장으로 이끌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제재를 2016년도 1월달 22705 유엔 안보리 22705부터 지난 2년 동안의 제재 내용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2705부터 지난번 제6차 그 핵실험까지 5차례의 그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는데 예. 석탄, 철광 등 광물, 그다음에 노동력 송출, 섬유류, 그다음에 석유까지 북한의 공식 무역이 거의 90% 이상 차단이 됐고요. 예. 들어오는 석유도 거의 한 90% 가까이 차단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우려를 했냐면은 공식 무역보다 비공식 무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공식 무역을 누르면은 풍선 효과로 비공식 밀무역이 커질 것이다.
근데 과연 커졌어요. 해상에서 막 교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은 공식 무역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불거 나온 풍선 효과를 터뜨리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세 가지 측면에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압박, 두 번째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참수작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경제 제재로 압박을 해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부품 원자재까지도 거기서 도입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저는 중대한 제한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풀지 않고서는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앞으로 더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중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의 주장은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예. 결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보는 겁니다. 예. 예. 자, 우리 조한범 위원님은 자 그거 외에 북한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다급한 일정으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또 다른 혹시 이유는 있을까요? 뭐 대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지금 북한 내부에 물가 변동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크게.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물품이 충분해서가 아니고 위기의식의 확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춘궁기 때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러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거죠. 그 예. 구매력이 현저하게 작아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배급 체제를 장마당 경제로 전환했거든요. 근데 장마당 경제는 대북 제재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의지하고 있는 유일한 생명줄인 장마당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예. 김정은 정권 자체도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김준우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서둘러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건 근본적인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특히 ICBM이나 ILBM을 보면 최종 단계 핵심적인 기술들은 한 번도 못 보여줬습니다. 같은 예. 패턴만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기술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에도 직면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정확하신 게 모든 제재로 인해서 단둥에 나와 있는 그 외화벌이 일꾼들의 상당 부분은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 조달이거든요. 예. 이게 모두 막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로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미국이 최근에 타겟을 북한이 아니고 김정은 정권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특히 인권도 그런 상황이고 예. 이건 이라크 전쟁 초기나 리비아 가다피에 대한 어떤 군사 공격 때하고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명시적인 경고까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예. 저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입장이 나왔는데 미국이 대북 제재로 더욱 압박을 하는 건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후진 기어를 넣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불편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 내 불확실성 증가는 당연히 그 여진이 중국으로 전가되거든요. 또 중국의 영향력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한 어떤 그 수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이번에 대규모의 어떤 제재도 사실 상당 부분이 중국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여차하면 중국 자체를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시진핑 정부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최근 예. 1인 체제를 지금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권력 변화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중국이 1인 체제를 강화하면은 그 1인 체제를 통해서 중국의 국력을 결집시켜서 대미, 미중 관계 또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보는데 사실은 중국이 왜 그동안에 집단 지도 체제가 잘 유지되어 오다가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할까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나니까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집중시키고 정권을 연장해 나갑니다. 왜 네. 나가냐면 그 과정에서 사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적으로. 그 문제를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 경제 성장이나 전체적인 사회 발전이 질적으로 저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최고 지도자는 생각을 내가 독재 권력을 강화하면은 이거를 끌고 다시
고속 성장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은 내부 문제에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으로 권력을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시진핑 정부를 계속 압박을 했는데 2016년도 1월 달에 제 4차 핵실험 때만 해도 그 석탄 하나 제재하자 그랬는데 미국이 말을 잘 안 들었고, 중국이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 과정을 보면은 트럼프의 압박에 하나하나 굴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 내부 문제가 지금 시진핑한테는 급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 중국 내부 문제 어떤 부분이 우선 경제 성장률이 고도 성장기에서 이제 성장률이 대폭 낮아졌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내부 구조적인 문제,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공기업의 문제라든가 생산성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국 대도시에 있는 인민공 문제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경제 문제점들이 당장 무슨 뭐 정치적 불안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예.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중국몽 예. 그러니까 한 2050년쯤에는 패권을 교체하겠다는 어떤 그런 중국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꿈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 권력 예. 구도의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두 분 모두 지금 공통적으로 동의하시는 게 북한의 지금의 남북관계 개선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두 분이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북미 대화가 성사되는 그 길목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양보, 추가적인 양보,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예,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핵미사일 개발에 과속을 했기 때문에 예, 갑자기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안 돼요. 예, 관성을 가야죠. 그러나 제 판단에는 김정은이 기술적인 문제가 전문가들이 보기에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것은 북한식 동결 선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원하는 건 최소한 동결 정도 선언이거든요. 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게 입구라고. 물론 예. 출구는 반드시 비핵화가 돼야 되지만 예, 저는 그 말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 예, 그리고 지금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쏜 다음에 지금 석 달 물론 평창이지만 전혀 도발의 징후가 그 어떤 도발의 징후도 없거든요. 저는 향후에도 이런 건 계속 갈 거다. 물론 이제 인공위성이라는 카드는 하나 열어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도발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에 지금 저도 그 부분을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 통일부나 정부 당국자가 김영철 일행이 와서 동결 의사를 밝혔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만일에 예, 동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북한은 이미 사실상 제가 보기엔 동결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 그걸 공개적으로 말만 해준다 그러면 미국도 상당한 여유를 갖게 돼요, 대화에.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조만간 적어도 탐색 대화는 열릴 거라고 보여지지만 예, 그러나 지금 핵심적인 관건은 동결 선언 정도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얘기는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동결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동결을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의 목표로 두고 제1단계로 동결이라고 보는데 북한은 그 동결이란 모호한 단어를 부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네바 합의 때 동결은 영변 원자로를 봉인하는 겁니다. 예, 그냥 시설을 멈추는 거죠. 근데 지금 동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를 하지 않는 모라토리움 중단 선언 첫째. 예. 두 번째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비롯해서 각종 핵 미사일 공장 같은 시설을 봉인하는 거. 네. 세 번째 핵무기 생산을 미사일도 그렇고 핵 폭탄도 그렇고 무기 생산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동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핵화거든요. 예. 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에 북한의 전형적인 전술이 있습니다. 살라미 전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세지를 얇게 썰어가지고 먹는 것처럼 예, 이걸 한 개씩 부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제재를 상당 부분 와해시키거나 이완되는 것을 보상으로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이걸 한꺼번에 다 덩어리째 주고 저희가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이걸 주고 나면 그다음에 미국이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하나를 까놨을 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더 큰 걸 요구하고 들어올 때 그게 더 예.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전술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갑자기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고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테이블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지금 남과 북, 북미, 한미 모든 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각각 어떤 입장을 내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관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